근데 너무 조선업이 최근에 급등한 거는 이 군함을 포함한 특수선이 미국의 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필두로 조선업의 제2의 성장 엔진으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이익의 모멘텀이 제일 약한데 제일 주가는 폭등한 겁니다. 대형주 단에서는 오히려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보다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최근 조선사들 실적이 사상 최고 수준인데 주가 선반영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내 조선주의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네, 25년도 이제 조선 업황이 발주량이 일부 좀 둔화되고 해운 운임도 약세가 떴는데 비싼 배들 신조선가 최고점 찍었을 때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면서 작년 대비 YOY로 대표적인 국내 3사의 영업이 3배 이상 급증했어요. 근데 3배 이상 급증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연속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럼 막 신조선가를 얘기를 합니다. 막 빠졌다고. 근데 신조선가 아직도 180대 최고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신규 수주 역시도 저점 대비 여전히 40% 높은 수준. 그러니까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또 원재료가 떨어지니 후판가가 떨어지냐 마진이 좋아지죠. 환율이 안정 국면은 아니죠. 근데 이제 조선업을 시크릿컬로 보는 게 아니라 대규모 공급망 인프라 산업으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조선업이 최근에 급등한 거는 이 소위 말하는 이 군함을 포함한 특수선이 아예 기대감이 없었는데 미국의 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필두로 미국의 모멘텀을 가진 특수선이 조선업의 제2의 성장 엔진으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이익의 모멘텀이 제일 약한데 제일 주가는 폭등한 겁니다. 이 특수선이라는 또는 해군, 정비, MRO, 유지, 보수, 관리 그래서 단순히 군수품이 아니라 전략적 미국하고 동맹을 맺는 조선 사업으로 급증한 겁니다. 미국에 심지어 관세 협상 카드로도 쓰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LNG 운반선 시장을 75% 장악하고 있는데 안 꺾였어요. 75%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LNG 수출을 엄청나게 합니다. 야, 아시아 너네도 LNG 싸게 사가. 유럽 너네도 우리 LNG 사가. 그러니까 미국이 LNG를 엄청나게 수출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하냐? LNG 운반선으로 하죠. 최근에 조선업이 좀 주춤합니다. 왜? 야, 국제해사기구 IMO가 환경규제 강화하는 게 자꾸 지연돼요. 근데 그래도 결국은 연비가 떨어지는 저효율 구형선이 자꾸 퇴출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용되는 선박이 빠르게 감소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 친환경선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가 연기됐을 뿐이죠. 아니 LNG 선의 90%로 우리나라가 올해 점유를 했고요. 글로벌 수주 잔고의 70%를 우리나라 LNG 조선 3사가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거를 안 쓰는데 구조적으로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계 최강이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조선업하고 방산이랑 많이 비교하면 방산 너무 잘하는데 방산은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세계 최강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조선은 이미 세계 최강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업은 밸류에이션을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기대감이 없었던 군함이라는 특수선이라는 그리고 미국이라는 모멘텀이 붙으면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더 더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HD 한국조선해양이 미국이랑 카타르에 암모니아 겸용 LNG선을 빼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바다에 띄우는 LNG FLNG를 프로젝트를 동시에 협의하고 있고 심지어 뭐 모잠비크에서 LNG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고 있고 하나오션은 방산하고 병행해서 그리고 개조하는 FSRU LNG 개조 사업을 포트폴리오 하면서 차별화된 성장을 추진하고 있죠. 근데 그 밑바탕에는 비싸게 받는 고성가 고부가치 선박을 꾸준히 수주를 잘 받고 있어요. 불과 한 달 전에 수주 절벽 이런 우려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HD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연간 수주치의 85%를 달성했고요. 삼성중공업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실적 개선은 비싼 배들 고성가나 고부가치 선박을 팔면서 이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LNG 특수선 발주가 끝난 게 아니고 LNG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하반기에 루이지애나, 뭐 커먼웰스, 그다음에 우드사이드 프로젝트, 리오그란데 프로젝트 이런 미국의 LNG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다시 LNG 발주가 나올 거예요. 하반기 미국. 그럼 LNG 미국만 하나요? 중동도 하죠. 유럽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레포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경기 민감 산업에서 사이클 타는 산업에서 이제는 안보 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안보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되면 안보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HD 현대미포랑 합병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죠. 하나오션은 방산이라는 모멘텀이 붙어서 성장 가시성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졌어요. 삼성중공업은 LNG에 포커스 맞춰서 FLNG랑 FSRU 이게 마진이 좋거든요. 고부가 프로젝트로 실적이 역시 엄청 개선되고 그러니까 좋은 게 막 이런 거죠. 예를 들어 2차 전지 갈 때 에코프로만 가면 상당히 그 업황이 부담된 거예요.
방산이 갈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가고 현대 로템하고 LIG 넥슨은 안 간다? 그럼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조선업은 하나오션이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현대 중공업도 많이 올 거야. HD 현대 중공업도 많이 올랐고 밑에 밸류체인까지 다 올랐어요. HD 현대 마린 엔진도 많이 올랐고 하나 엔진도 많이 올랐고 선박을 유지보수 교체 작업하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까지 다 올랐어요. 조선사도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가장 무거웠던 삼성중공업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고르게 조선업이 올라가는 상황인 거고 조선업의 발주를 주는 해운업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해운업의 주머니 사정이. 해운업의 주머니 사정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사들이 예를 들어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돼도 그걸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겁니다. 선종간에 이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선종간의 발주 시차가 명확히 구분이 됐어요. LNG는 미국의 에너지 투자 확대되고 지정학적 압력이 커지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한계점을 도달하고 심지어 트럼프가 신재생 에너지에 되게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LNG가 엄청난 대체재로 수요가 폭증한 거예요. 그럼 그 많은 LNG를 뭘로 나눌 거냐? 컨테이너선은 해운사들이 점유율 경쟁이 붙어가지고 발주를 막 늘려요. 그리고 탱커선하고 벌크선은 노후화된 배를 교체하는 수요가 막 폭증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LNG, 컨테이너선, 탱커선, 벌크선 다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배 성과가 안 떨어져요. 근데 실적은 3년의 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비싸게 받은 배들이 언제 많이 실적으로 반영되냐면 내년 26년도에 반영돼요. 25년도에 받은 거는 27년도에 반영되고. 그러니까 경쟁하고 이 사이클이라는 거에서 결국은 공급망 다변화되고 지역별로 배에 대한 중복 투자가 일어나서 결국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선박업에 대한. 근데 조선업이 가장 사이클이 길었거든요. 가장 호흡이 긴 산업재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사 중에 한국, 중국, 일본만 남았어요. 근데 중국 건 배척한대요. 그럼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럼 일본이 엄청 또 공급을 늘리는 측면이 있냐? 그건 또 아닌 거죠. 우리나라는 공급을 늘리냐? 우리나라 공급을 늘릴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게 27년도 거까지 물량 다 받았어. 28년도 이제 여유 슬롯 나오는 거 채울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특히나 LNG는 더 심각해요. 왜냐면 75%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근데 막 발주가 이제 막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1년 동안 선박 발전에 30% 정도 감소했고 신조선가 한 3% 정도 빠졌는데 근데 국내 조선사들은 수주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죠. 왜냐면 수주 잔고 자체가 텀이 발생하는 거지 그게 수주가 취소되는 게 아니고 지연되거나 연기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주 잔고 감소했어도 여러 가지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도 있었고 유럽과 중동의 전쟁도 있었고 미중 갈등도 있었고 LNG가 미국에서 엄청나 이제 그 관세 협상 수출 카드로 쓰이고 지역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LNG가 다시 폭증하는 거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업황이 나쁜 상황이 아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고 과거에 가장 조선업 사이클 초호황기 때보다 그 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인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친환경선만 얘기했는데 그냥 일반 컨테이너나 벌크 쪽에서도 수주를 막 받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합산 수주 잔고가 26년 말 기준으로 그 CGT라는 게 톤수로 환산한 거거든요. 3,500만에서 3,800만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사이클인 2010년대 중반 대비해서 1.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평균 리드 타임이 인도하는 게 3년이니까 결국은 이 3,500만 CGT 분량이 3년에 걸쳐서 실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면 27년까지 계속 피크를 찍는 거죠. 실적의 피크를. 근데 조선소에 또 문제가 생겼던 게 뭐였냐면 인력 문제인데 상당 부분 이게 외국인 비자를 개선하면서 외국인 인력으로 수급이 됐어요. 생산성이 좋아졌습니다. 로봇으로 일부 용접 관련돼서 대체되기 시작했어요. 스타트를 끊기 시작했어요. 배는 지금 싸게 안 파는데 배에 들어간 아까 후판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배는 후판이 원자재 중에 가장 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이 효율화되고 원가가 개선되고 인력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비용단에서도 후판가가요. 고점 대비 한 15% 빠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사들이 원가 변동되는 리스크를 낮추려고 더 롱텀으로 계약합니다. 3년 이상, 막 6년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부담되는 부분 원화 약세 부분만 있었는데 결국 원달러 환율도 내년 정도 가면 1,400원 초중반으로 안정화되겠죠. 이게 뭐 지금처럼 계속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용단에서 환율 부분, 후판을 포함한 원자재 부분, 운영비 부분, 인력 부분 이런 것들이 조선업의 이익을 깎아먹는 상황은 아닌 거고 결국은 LNG선을 필두로 한 여러 가지 고부가치 선박의 장주기 프로젝트 그것 때문에 28년도 거까지는 이익이 좋아질 거고 특수선도 내년에 여러 가지 뭐 미국 해군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겠죠.
근데 미국 해군만 있는 건 아니에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막 페루도 하고요. 유럽, 중동도 하고요. 특수선 모멘텀이 계속 붙고 있고요. IMO 환경 규제가 미뤄지긴 했지만 2030년에 환경 규제 때문에 예를 들어 암모니아 추진선이라든지 수소 추진선이라든지 이런 기술 관련된 선점이 결국 중국 조선업체들이랑 밸류에이션의 격차를 벌일 것으로 보고, 그러면 거기서도 가장 큰 수혜는 당연히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공급망 하나오션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저는 HD 현대중공업도 미국의 헌팅턴 인걸스 이런 그 업체들이랑 협업을 맺어서 그 부분도 공동 공급망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오션에만 의존할 수는 없죠. 엄청난 양의 이 특수선, 대형 전투함 이런 거 기술력의 입장에서도 HD 현대중공업이 탑티어인데, 수출 시장에서 급격화되면 군비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페루, 폴란드, 필리핀, 캐나다, 지금 가장 큰 게 지금 캐나다 지금 잠수함이 60조 규모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업체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중남미, 중동 국가에서 한국이랑 지금 미국이 이제 증명해줬잖아요. 야, 엄청나게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강이고 기술력도 좋고 그래서 군함 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캐나다뿐만이 아니고요. 필리핀, 폴란드, 페루,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런 중남미, 중동 국가들이 한국하고 잠수함이나 군함 공동 개발, 현지 공동 생산 문의가 지금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방산이란 모멘텀이 붙었고, 기존의 친환경 선박이랑 캐시카우가 견조하고, 제일 중요한 거, 이 회사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27년까지 폭증할 건데, 27년까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는 수주와 실적의 시차 때문에. 그런데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는 게 3분기인데 가장 제일 좋았던, 어떻게 보면 신조선값 제일 피크 찍을 때 24년도 물량이 26년도에 실적이 반영되니까, 아까 조선 3사가 영업이익 3배 증가했는데 그 추세가 계속되는 게 24년도 제일 비싸게 판배가 26년도 실적으로 반영될 거기 때문에 26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다. 미국의 중국 제재까지 감안하면 28년도까지 여전히 국내 조선 3사가 글로벌 LNG의 전체 시장 운반선의 발주량을 70에서 80% 점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최소한 20% 이상 될 거고, 조선업 마진율이요, HD 현대 사무중공업 같은 경우가 18%예요. 그냥 마진이, 분기 마진이. 마진이 좋은 거고, 역대급 마진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이고요. 내년도 상반기 되면 남은 도크를 막 채우기 위한 슬락 경쟁이 엄청나게 본격화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비싸게 배를 팔 수 있는 겁니다. 성과 협상력이 조선업체들, 공급하는 업체들한테 우위가 있다. 중국 차단?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 업체인데, 일본도 뭐 그렇게 막 공급을 늘리는 상황은 아닌 거고. 그래서 계속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LNG는 슈퍼사이클 나올 거다. LNG 슈퍼사이클 나오면 미국의 에너지 정책, 미국이 배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한테 그걸 친 거고, SOS를 친 거고.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계속 분기별로 계속 역대급 실적 찍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업황은 단기적으로 뭐 수주 절벽이 나오고 노이즈는 있겠지만 결국은 숫자가 증명해주고, 글로벌 에너지 메가 트렌드, LNG선 중심, 그리고 환경 규제라는 구조적인 요인,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이 특수선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 모멘텀, 그것들이 다 맞물려서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주가 올라온 것만큼 실적이 더 가파르게 주가 올라온 거를 보완해주고 있다. 조선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방산도 있고, 전 조선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전히. 그렇게 보면 조선업은 지금 아까 제일 중요한 얘기 했는데, 시클리컬에서 이제 벗어나서 에너지 안보와 엮인, 글로벌 공급망에 엮인 굉장히 중요한 그냥 메가트렌드 산업으로 바뀌었고, 그 글로벌 메가트렌드 산업에서 기술적으로나 모멘텀적으로나 국가 안보 측면으로 보나, 우리가 공급 측면을 보나 완전한 탈경쟁 시대에 세계 탑티어로서의 선두권 지위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억이 있다면 수많은 조선주들 중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조선업 관련돼서 ETF가 이제 조 단위로 돌파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투자가 어려우시면 이 대형 3사 조선주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조선 기자재 쪽에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근데 저는 대형 주단에서는
오히려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보다는 조선사 중에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HD한국조선해양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실적 반영되는 것 중에 비상장회사 HD현대삼호중공업이 있어요. 근데 HD현대삼호중공업도 역대급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삼호중공업의 모멘텀도 받고, 그리고 이제 합병되는 HD현대미포와 HD현대중공업의 모멘텀도 받고, 그리고 정부에서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지주사의 모멘텀도 받아서 HD한국조선해양이 대형주 단에서는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선박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게 있어요. 엔진을 교체하고. 그럼 엔진에 대한 수요까지 좋아지는 거거든요. 심지어 중국에 들어가는 배 엔진을 국내 엔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엔진 수요가 좋아지죠. 교체 수요가 늘어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장이 없이, 그러니까 자산 경량화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자산 경량화 비즈니스를 하는 게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특징은 새로운 배, 신조가 없어도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기존에 지금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이 많으면 돼요. 그럼 그 배들이 노후화되거나 엔진을 교체해야 되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들어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최근에 HD 현대 그룹에서 HD 현대 마린 엔진이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HD 현대 마린 엔진의 그 엔진, 그거에 대한 교체 유지보수가 본격적으로 HD 현대 마린 솔루션 실적에 반영될 것 같아요. 그리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MSCI 지수의 APR이랑 딱 두 종목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라도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다 하나오션 얘기하고 삼성중공업 얘기하고 HD 현대중공업 얘기하는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얘기하는 분이 없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조선업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수혜고요. 엔진에 대한 교체 주기나 이런 게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수혜고요. 예를 들어 신조선가 빠진다고 예를 들어 조선업이 빠지면 그거에 대한 실적 안정화 측면 가장 뛰어난 것도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에 올랐지만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보다 오른 상승 폭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대형주 단에서는 조선주 중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중소형 단에서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 두 개가 좀 중장기적으로도 많은 조선업 밸류체인 중에 저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탄력도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조선 3사 중에 저는 가장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조선업이 역사적으로 자산 수명이 가장 긴 산업재인데 이제는 장기 성장, 에너지와 안보 측면에서, 공급망 측면에서 어떤 밸류에이션이 확장이 일어나는 국면에 도입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했는데요. 조선업에선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일단 우리나라한테는 한 단계 레벨업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우리가 LNG라던가 상선 이쪽으로 좀 집중했었던 그 분야들이 이제는 확장이 돼서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방산 쪽으로도 우리가 이제 판로를 넓힐 수가 있고 그 산업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에 확산세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이 협력 소식은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도 높이게 되고 다른 추가적인 해외 시장에서의 수주까지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 쪽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지금 핵추진 잠수함이라던가 이런 쪽 MRO 쪽까지 진출을 하면서 결국 수익성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이미지적인 측면으로도 해외 추가 수주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기술에 대한 유출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가끔 이야기가 따라 나오기는 해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나온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는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것은 좀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중 수익성 높은 섹터는 무엇인가요? 대형주 혹은 기자재, 협력사에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왔어요. 시장에서 조선주들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 심리가 쭉 올라가다가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로 기대 심리가 꺾였다라기보단 재료 소멸 쪽으로 좀 받아들였겠죠. 그러면서 이번 실적이 굉장히 기업들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세론으로 좀 작용이 됐고 오늘까지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대형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대형주들의 낙수 효과를 받아가는 게 기자재 기업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조정이 다 같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선단에 앞서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열렸다라고 한다면 대형주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기자재주들을 우리가 봤었던 건 대형주들이 너무 가파른 시세가 나왔다 보니 투자 기회를 놓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럼 거기서 낙수 효과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자재 쪽도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같이 조정이 오면 선단에 앞서서 돈을 가장 잘 벌고 가장 강하게 상승세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쪽을 선택한다면 저는 대형주 쪽을 지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조선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요즘 조선주 분위기 아직 초입인가요? 아니면 피크인가요? 저는 초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너무 꽤 긴 시간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피크라고 보기에도 어렵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서 이제 잠수함, 군함,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조선가가 요즘에 최근에 좀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신조선가가 하락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 조선업들 회사가 결국 실적에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조선가가 하락을 하면 이제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제 실적이 꺾이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우려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 받은 수주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게 2027년 하반기, 2028년 상반기 정도인데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하면 2027년도부터는 또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끌고 와서 했을 때는 이제 조선주들은 신조선가도 빠지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 내려가는 내리막길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신조선가와 실제 수주는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수주 받은 것을 보면 선박 가치들이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선박 수주한 내용물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신조선가와 다르게 수주는 더 비싸게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결국 앞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신조선가만 보고 우리가 신조선가가 꺾이고 있다. 이제는 수주에 대한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꺾인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받고 있는 수주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 신조선과는 다르게 똑같이 우상향하는 기조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실적 모멘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초입 구간이라고 보기엔 어렵겠지만 그래도 피크다, 끝났다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그래서 지금 투자 기회는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종목으로 가면 그때도 삼성중공업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 다 좋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매력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필리조선소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미국과의 협력 구조에서는 그리고 잠수함 관련돼서 이미 이력을 갖고 있는 하나오션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FLNG 관련돼서 저는 앞으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봤을 때는 저는 하나를 꼭 꼽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중공업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일단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사들, 대형 조선사들은 이번 실적을 통해서도 특히 HD 한국조선해양 컨코를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자회사들 실적도 잘 나왔는데 다 대형사들 좋다고 보지만 한 개 꼭 꼽으라고 한다면 삼성중공업 이번에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선업이 다시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LNG 운반선 확대 흐름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생각보다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진짜 점진적으로 수주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살짝 주가가 쉬어가는 국면에서 정말 수주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하고 수주가 이어지면 아마 그게 주가 상승을 다시 견인해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카타르 쪽에서도 한 200척 정도의 LNG 운반선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HD한국 조선해양에서도 컨콜에서 한 100척 정도의 LNG 수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은 LNG 수출을 굉장히 확대하려는 흐름들, 지금 평균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LNG 운반선이 미국 쪽에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또 카타르에서도 LNG 프로젝트 시작에 대한 부분들, 뭐 일본이라든지 EU라든지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LNG 운반선 프로젝트 시작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잘하는 선종이다 보니까 이 LNG 운반선에 대한 기대들이 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조선업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촬영 기준으로 해서 오늘 날짜가 11월 7일인데 오늘 11월 7일까지 보면 한 3, 4거래일 조선주들이 같이 좀 밀리는 그런 양상들이 나왔지만 저는 어느 정도 방어 흐름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는 저는 시세가 다시 한번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번 3분기 기점으로 해서 이제 피크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말로 갈수록 다시 실적에 대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또 주목을 받을 거고 조선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연말 내년까지도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선시장에서 진짜 대장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 나오면 하나오션이 아마 대장주 거 같고요. 그 이슈가 나오면 제일 좀 강하게 움직일 것 같고 FLNG 관련된 수주 이슈가 나올 땐 삼성중공업이 많이 이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데 삼성중공업도 지금 MRO라든지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하나오션도 지금 추가적인 투자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HD 현대도 지금 미국과의 같이 공동 건조에 대해서 군수 지원함에 대한 공동 건조 소식도 최근에 있었던 만큼 매력도를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순위를 매겨보면 삼성중공업 1등 그리고 2등이 하나오션 3등을 HD 현대 쪽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에 새로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어떤 섹터를 보고 가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납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변동성이 나왔을 때도 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믿음과 내가 납득하는 부분이 있으려면 분명 명분이 있는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가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납득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내가 납득이 되고 정말 명분이 명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조정 시에는 좀 기회로 삼아보셔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조정 시에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이 말이 떨어지는 구간을 잡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재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이런 지지에 대한 부분들, 지지 가격 라인들이 형성이 되는지 바닥이 좀 잡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나서 만약 이런 박자들이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업황에 대해서 이제 끝난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겠지만 나는 업황에 대해서 여전히 좀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의 투자 수급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형성된 거를 확인을 되신다고 한다면 조선주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대형주들 그동안 투자하지 못해서 상승세 나왔을 때 투자 못하셔서 속상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있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분들 투자 기회로 한번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했는데요. 조선업에선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결국에는 지금 뭐 전 세계 조선업 1위가 이제 중국이죠. 이제 중국이고, 물론 이번 회담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요구를 했던 거는 핵 연료 이제 잠수함 개발을 얘기를 했고, 이제 미국은 좀 승인을 했지만은, 물론 중국에서도 사실 뭐 딴지를 좀 거는 모습이 있긴 하겠지만은, 보통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탱커선이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선이 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NG선이나 뭐 메탄올선과 같은 조금 고난이도 이제 선박들을 만드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컨테이너와 탱커 쪽은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캐파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대다수의 수주 물량들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가져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만약에 핵연료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시작 개발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는 고난이도 이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좀 보유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 왜냐면은 LNG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어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거긴 맞는데, 예,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슈 이후에 사실 중국도 실제로 LNG선 관련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쯤에 이제 본격 인도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중국도 LNG선과 같은 조금 고기술이 필요한 이제 선박들을 만들 줄 아는구나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저가 경쟁에서 우리가 불리한 게 아니야? 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라면은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저기 이제 폴란드가 잠수정 관련 수주 한 60조짜리를 계속 준비 중에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에 대한 경쟁력을 조금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큰 좀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금 1억이 있다면 조선주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대형주 또는 기자재, 협력사 쪽도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워낙 근데 최근에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대다수의 그 마스가 관련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에 잘 주가가 올라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3, 4분기 때부터 이제 특히 대형 3사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이전까지는 대부분 다 저성가 물량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경쟁력이 굉장히 센데 이게 저성가 물량들이 실적이 잡히다 보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계산이 마진이 굉장히 빡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어제도 이제 현대중공업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은 원래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한 5%에서 6%, 그게 한 자릿수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마진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때 아마 이제 카타르 에너지 쪽에 이제 울량받았던 에너지선이 대략 한 100척 중에서 30척씩 이제 나눠 가졌습니다.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란. 추후에는 2차 이제 물량까지 가져갔는데 그게 이제 내년 이제 한 상반기쯤에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성장성을 좀 보일 수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제 기자재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대다수의 조선주도 쪽은 급락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은 저는 이때 기회를 봐야 되는 게 하나 엔진이라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게 특히 이제 하나그룹 쪽에 이제 제재를 가했었죠.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특히 뭐 하나오션이나 뭐 하나엔진이나 뭐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중국 조선사들은 하나엔진의 작년 12월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엔진의 그 DF 엔진을 한 6,500억 정도 이제 수주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중국이 1위 조선사 업체입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면 IMO가 있어요. 그게 국제회사기구가 있는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규제를 탄소 제로까지 만드는 규약이 있습니다. 근데 50년까지가 아니라 이게 10년, 5년 단위로 단단 끊어야 돼요. 그러면 중국은 그 엔진을 만들 수 있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엔진이 이게 이 물량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제재를 풀었죠. 풀으면서 이제 하나 엔진이 향후에 더 추가적인 소지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엔진은 중국 조선사,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엔진 1위 회사들은 저기 힘센 엔진이라고 해서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도 있고 비상장에 있는 회사이긴 한데 그 회사를 두고 있긴 하지만은 상장사 중에서는 하나엔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엔진 쪽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엔진을 그나마 뭐 아까 뭐 투자금 중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하나엔진을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요즘 조선주 분위기 아직 초입인가요? 아니면 피크인가요? 피크도 아닌 것 같고 초입도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까 반도체도 증설 얘기를 했지만은 수주는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캐패스에 대한 한계가 있죠. 우리가 거제 조선소가 있고 울산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조선소를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속초나 뭐 어떤 데 늘리면 못합니다. 이거는 국토 환경부 승인도 떨어져야 되고 IMO 국제회사기구에서도 이게 조선사 같은 경우는 좀 환경과 관련된 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게 현대중공업도 저기 수빅 조선소라고 이제 필리핀 쪽에 조선소를 이제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서 하나오션도 미국의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이제 인수를 했죠.
그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캐펙스를 활용하는 이제 측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성가 물량이 계속 지속되냐?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신조성가 지수가 184예요. 이게 2007년도 그때 이제 조선 그때 굉장히 호황 사이클이었을 때가 191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한 189까지 좀 올라왔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성과 지수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이 지금 뭐 중국에서 선박에서 건조됐던 선박들에 관련해서는 입항 수수료를 좀 매긴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과연 이제 뭐 MSC나 머스크와 같은 이제 가장 큰 해운사들이 중국 쪽을 안 하고 우리나라 올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 수주가 고성가 물량들을 좀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죠. 흔히도 얘기를 합니다. 서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이 원래 한 5%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지금 거의 25%까지 지금 영업이익률이 나오죠. 이 그 캐파 증설에 따른 효과가 과연 선박 쪽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는 뭐 추후에 조금 이와 관련된 좀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흔히 뭐 존스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선박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지을 수 있게 이 법이 통과되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도 있고 삼성중공업 다 각각 개별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은 최근에 현대미포와 이게 합병을 했죠. 이제 합병을 했다라는 거는 미국의 이제 군함을 건조를 받아요. 존스법이 통과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군함 같은 경우는 거의 중형 선박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대역 선박에 대한 도크밖에 없어요. 근데 현대미포 같은 거는 중소형 선박들 위주로 도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함은 중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현대미포는 또 그 군함 쪽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저게 또 싱가포르 쪽 법인 쪽에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면은 미 해군이 싱가포르 쪽에 또 미 해군 기지가 있어가지고 싱가포르의 그 현대미포에 있는 법인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향후에 좀 전략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의 조금 큰 이제 그림이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MRO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또 독단적으로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LNG 화물창 이게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또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화물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성과에서 거의 5% 로열티를 그 프랑스 GTT가 다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이 기술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수주를 받으면은 그냥 이 로열티 5% 주가를 그냥 삼성중공업이 가져가는데, 만약 우리나라 대형 다른 두 개 회사들에게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은 새로운 밸류에이션에 대한 릴레이팅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개별적인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좀 부각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필리 조선서가 아마 흑자 전환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잠수정 결국 핵 연료 추진하면서 사실 좀 하나오션이 가장 좀 빠르고 있고, 예전에 울산 호위급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수주를 받은 적도 있었고, 캐나다 그리고 미국 쪽과 관련된 뭐 그런 군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조선 3사들의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이 다시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이클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2007년도에 그때 업황 사이클을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고객사가 있어야 되고, 그 고객사가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물동량이 많아져야 이제 새로운 선박을 건조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생각보다 조선 사이클이 길게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뭐 10년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긴 하는데, 지금의 이제 조선 업황 사이클 같은 경우는 특히 뭐 MSC나 머스크나 유럽 쪽 이제 그런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죠. 그렇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경기 침체에서 이 경기가 살아나는 구조로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의 12도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결국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시장의 물동량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선박 수요, 건조 수요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번 조선 사이클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조선업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일까요? 쉬어가야 할 시점일까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조선사들의 사실 리스크 같은 경우는 3분기는 일단 다 반영됐습니다. 그게 일회성 비용이죠. 왜냐면은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조선사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결국은 대규모 파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파업은 끝났죠. 파업이 나오면서 각 3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때 일회성 비용이 그 성과급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건비였죠. 원래 인력 부족이 작년 1분기에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조선사들이 오랫동안 크게 부진을 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특히 태국 쪽이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올라왔는데 숙련 노동자가 사실 좀 많이 좀 부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도 시점이 조금 지연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안정화 이제 되면서 이제 조선사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던 리스크들을 많이 좀 해소되어 왔다는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조선사들도 돈을 좀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을 했고 마이 연말 이후에 이제 주주하는 정책이 이거 본격적으로 좀 시기가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중국이 뭐 하나 그룹과 관련된 뭐 제재를 뭐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만약에 추후에 과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워낙 이제 미중 관세들과 변동이 좀 생기긴 하겠지만은 입항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이제 중국 건조 선박에 관련해서 그게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해봤을 때는 그건 조금 이슈는 되긴 하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조금 좀 낮다라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조선사들의 리스크는 조금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을 비롯해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조선 시장에서 진짜 대장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결국은 캐파 큰 회사가 대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아까 단기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이라고 살짝 얘기를 했고 하나오션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긴 하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HD 현대중공업이 이 캐파에 따른 수익성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HD 현대마린솔루션도 있고 여기다가 아까 힘센 엔진도 있고 그리고 이제 HD 현대마린 엔진도 있다시피 비포와의 그런 시너지 효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본다고 했을 때 H현대중공업이 20% 영업이익률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대장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